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버스입니다. 오늘도 빠르면서 간단하게 뉴스를 분석하겠습니다. 유럽 양적 완화 재개 왜? 라고 제목을 게재했어요. 어제 기준으로 ECB가 다양한 통화 정책을 또 한 번 추가했기 때문에, 그리고 확대했기 때문에 요 내용 설명하고자 제목을 이렇게 게재했습니다. 알람 버튼 눌러주셔야지 매일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전달받으실 수 있어요. 그럼 또 간단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ECB, 유럽중앙은행이죠. 유럽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중앙은행입니다. 이 중앙은행이 또 한 번 통화 완화 정책을 발표했어요. 우리는 요걸 통해서 딱 갈 수 있습니다. 유럽 경제가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걸요. 하나씩 기사를 통해서 읽어보고 바로 뒤에서 해석을 하겠습니다. ECB가 12일 날 통화정책 회의를 마친 뒤 예금금리를 현행 마이너스 0.4포인트에서 마이너스 0.5포인트로 마이너스 0.1포인트를 인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ECB가 기준금리와 한계대출금리는 각각 현행인 0포인트와 0.25포인트로 동결하기로 했다라고 말이죠. 이날 결정에 앞서 일부 매파 ECB 정책자들 같은 경우 추가 정책 대응이 불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독일이 유로존 주요 국가들과 뚜렷한 경기 둔화가 발생되고 또 낮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니까 이 대응을 했다라고 명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리오 드라기 총재 이번 마지막 임기를 하고 있죠. 경제 지표들이 좀 더 낮은 3분기 유로존의 성장률을 가리키고 있다라면서 강한 완화 정책 기조가 필요하다. 그리고 무역 갈등이 성장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 하락 위험을 목도하고 있다라면서 지금 통화 완화 정책을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하는 거에 대한 명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요 부분이에요. 그리고 요 부분입니다. 하나씩 읽어볼게요. ECB가 오는 11월 1일부터 월 200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24조 정도예요. 채권 매입 재개를 다시 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양적 완화라는 겁니다. ECB가 경기 부양 효과를 내기 위해서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필요한 만큼 유지하겠다. 이를 금리 인상 직전에나 종료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양적 완화를 11월 1일부터 다시 시작을 할 거고, 이걸 종료 시간은 금리 인상 직전이나 할 거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무제한적으로 월 24조 매일 하겠다, 매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요거랑 또 하나, ECB가 장기저리 대출 프로그램의 이유를 바꿔가면서 은행들에 대한 장기 대출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건 또 뭔 말이냐? 바로 뒤에 설명을 할 거예요. 어쨌든 이 ECB의 이번 통화정책 회의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통화 완화 정책이 3가지가 나온 거고, 유로 경제가 정말 좋지 않다라는 걸 또 한 번 이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쵸? 경기가 좋았으면 이런 게 나왔을까요? 전혀 나올 리가 없죠. 어쨌든 3가지 카드가 나왔어요. 유로를 경제를 어떻게 해서는지 다시 한번 살리겠다라는 명분을 통해서 말입니다. 예금금리 인하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미 유로존은 제로금리이기 때문에 이 이상 내리려면, 유동성 공급을 하려면 마이너스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있는 걸 알면서도 꼭 이걸 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좋지가 않은 거예요. 시장에 어떻게 해서는지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돈을 쏟아 부어버리겠다라는 마음이 보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이거죠. 양적 완화 재개. 24조를 이제 또 회사채나 국채나 이제 무제한적으로 매입을 하겠다라는 이거 말입니다.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죠. 양적 완화를 이 한 번 시작하게 되면 이거를 쉽게 끊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이게 어마어마 경제적인 이 완화 카드인 건 맞는데, 그만큼 부작용도 엄청나게 크고 이거를 우리는 몰핀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양적 완화를 지금 계속하고 있죠. 그만큼 일본 경제가 정말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양적 완화를 끝내야 돼요. 이게 돈을 시중에 그렇게 쏟아붓는 행위인데, 이게 매일, 매년, 평생 완화하는 거를 계속 주고 하면 누가 통화의 권위를 믿겠습니까?
안 믿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연합이 양적 완화를 평생 하고 싶어도 못했던 거예요. 근데 다시 했다라는 거는 쉽게 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잠깐 할 건데 경기가 이렇게 하강을 했어요. 그럼 이제 제로금리까지 내려왔는데도 시장의 유동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공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꺼내든 카드가 양적 완화 카드라서 시중에 돈을 무제한적으로 풀어버려요. 그래서 경기가 조금 살아났어요. 이 상황에서 만약에 양적 완화를 끝내버리면 다시 경기가 하강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또 한 번 경기를 살리려고 양적 완화를 또 넣는다. 근데 몰핀이 왜 무서워요? 당연히 면역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경제가 면역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양적 완화를 할 때는 기존에 했던 것보다 더 배로 추가로 해야지 그나마 경제에 효과가 발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경제의 틀이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점점 나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안 좋은 수일 수밖에 없는데 꺼내들었다라는 거는 그만큼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적이다라고 계속 어떤 분들이 현대통화 이론을 가지고 끌고 오는데 그게 맞아떨어지려면 미국과 유럽중앙은행이 평생 했어야 돼요. 왜 중간에 그만두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 바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기저리 대출, 이건 또 뭐냐? 요게 이 유로존이 생각한 또 비법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이게 0% 제로금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시중의 은행에 돈을 유동성을 공급하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유럽중앙은행이 뭘 생각을 했냐? 시장에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대출을 더욱더 권유할 수 있도록 어드밴테이지를 주자라고 만든 거예요. 한마디로 A라는 은행이 마이너스 금리고 뭐 예금이 마이너스 금리에다가 대출도 정말 뭐 제로에 가까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돈놀이를 해봤자 손해가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대출을 최대한 많이 안 할 텐데 일단 200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200조의 이 대출을 시장에 공급을 했어요. 그러면 ECB, 유럽중앙은행이 A한테 그럴 거예요. 야, 너 내 말대로 진짜 시장에 돈을 많이 유동성을 공급했구나. 너는 내가 어드밴테이지를 줄게 라고 하면서 어떻게 어드밴테이지를 주냐? 마이너스 200조에 가까운 돈에 0.4 마이너스 0.4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해준단 말이에요. 대출로. 이 말은 내가 200조를 대출을 만들고 200조를 중앙은행한테 받을 때 오히려 마이너스 0.4포인트의 대출금리니까 혜택을 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나는 여기에 대해서 대출 혜택을 받았으니까 좋네. 더욱더 열심히 이거를 대출을 시장에 공급해야지 라고 한 게 장기저리 대출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금리가 또 한 번 조정을 해서 더욱더 우대금리로 바꿔버리겠다. 지금 마이너스 0.4에서 0.6이라고 치면 마이너스 7이나 아니면 마이너스 0.8포인트 이렇게 더욱더 우대를 줘서 시중은행들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라라고 중앙은행이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정책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이 길었죠. 어쨌든 이게 시장에 공급은 했어요. 효과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왜? 시장에 돈을 제발 쓰세요, 뭐 하세요, 다양한 정책들을 그동안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대중 그리고 시장은 정말 대형이나 이런 그룹들 빼고 말이에요. 돈을 많이 안 써요. 유동성의 함정에 또 한 번 유럽은행이 그다음 유럽중앙, 유럽 경제가 이미 빠져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썼는데 먹히질 않아요. 돈을 안 쓰니까 시장에 돈이 그만큼 나와 있지가 않아요. 물론 어마어마하게 풀린 건 수치상으로 나오는데 실제 체감을 그렇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도 잘 안 먹히니까 또 한 번 이자 조정을 또 거친 거예요. 이게 잘 먹혔으면 계속 했겠죠. 그쵸? 어쨌든 여기에서 핵심은 뭡니까? 유럽중앙은행이 또 한 번 세 가지 예금금리를 인하하고 마이너스에서 더욱더 또 한 번 장기대출 프로그램을 또 이유를 조작하고 조율한 거죠. 그리고 양적 완화를 재개한 이유. 유럽중앙은행이 그만큼 좋지가 않아요. 지금 경제가 정말 하강하고 있다라는 걸 또 한 번 확인한 겁니다. 일부러 이렇게 떠받쳐서 어떻게 해서든지 수치상으로 올려놨는데 양적 완화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종료하니까 그 이후 이 경제가 뭐 힘을 얻어서 다시 상승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하강하니까
이게 답이 없다라는 걸 또 한번 인식해서 이렇게 유동성 공급을 지금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두 가지를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뭘 확인할 수 있냐? 이 천문학적인 돈이 유로 경제가 무너지는 거를 어떻게 해서는지 억제하고 이 붕괴를 예방하는 돈에 그치는 그 정도 수준일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여기에서 만약에 경제를 다시 살리려면 이 정도 수치로는 답이 없고 여기에 배를 해야지 그나마 조금이라도 경제 우상향으로 해서 다시 경제가 건전하게 그나마 성장하는 수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걸요. 그러니까 지금 투입한 거에 배를 넣어야지 그나마 경제가 여기에 버텨서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게 그만큼 가능할지는 미지수일 수밖에 없지만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도 ECB에 관련된 이야기를 꺼냅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서 유럽중앙은행 ECB가 신속히 행동해서 금리를 계속 마이너스 0.1포인트로 인하를 했고 이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하지만 연준은 가만히 있어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라는 이야기를 계속 꺼내고 있어요. 그만큼 경제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몰핀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유동성 공급을 해서 한 번에 수치적으로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지금 필요한데 FRB가 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이 언론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제가 유럽 예금도 마이너스 시대라는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죠.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전부 다 돈을 풀려고 하고 있어요. 기준금리 인하하고 누구는 양적 완화를 재개하고 무제한 양적 완화의 추가적인 완화 정책. 중국 같은 경우는 이 기축통화국이 아니다 보니까 지급준비를 내리고 시장의 유동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확보하겠다라는 모습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경제대국들이 다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우리 경제가 아예 여기에 담싸는 구조면 상관이 없는데 시장 경제의 개방이 정말 잘 돼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유동성의 공급에 이제 우리나라도 또 한 번 이리저리 휘둘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재테크를 정말 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시장은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황의 몰핀을 그동안 그렇게 넣기 때문에 앞으로도 경제를 살리려고 몰핀을 더욱더 넣으려고 해서 유동성 공급을 최대한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자산 값어치가 버블 현상이 발생되고 또 한 번 우리의 현금이나 다양한 투자 수단을 하지 않으면 이 현상에서 그대로 이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 내 돈 잃게 될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정말 잘 지켜내야 된다라는 시절이 또 한 번 오게 된 겁니다. 요거 궁금하시면 제가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요. 한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유럽의 양적 완화가 재개가 다시 한번 됐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나 설명을 드렸죠. 이 유동성 공급이 한번 맛을 들이게 되면 또 한번 찾게 될 거고 더에 대한 계속 몇 배에 대한 이 효과를 보게 되려면 그만큼 또 넣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적 완화가 끊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경제 수치가 다시 한번 하강을 하니까 꺼내들 수밖에 없다. 유럽 경제도 이제 일본처럼 양적 완화에 이제 종속되는 경제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이 기사를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흘러가는 이 패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내용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아시죠?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계속 바뀌어서 구독만 누르시면 이 정보가 전달이 안 됩니다. 꼭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웬만해서는 매일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